그러면 조금 더 신축 상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 신축 상가의 경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신축상가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이제 계약을 하는 단계가 사실 네. 이것도 그 분양하는 사람들의 말에 전부 다 의존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일단 이 신축상가 주변을 지금 몰라요. 많은 투자자들이. 무조건 뭐 주변에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주상복합으로 상가를 짓는데 주상복합 위에 세대가 500세대다. 자, 이제 500세대가 기본 바탕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가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저부터도 아마 제가 상가를 매각을 한다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에 있는 주거지역 사람들이 과연 그 밑에 상가를 이용을 할까? 생활에 필요한 거 아니면 굳이 자, 예를 들어 이용할 게 보겠습니다. 없겠죠. 학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네. 우리 애가 공부를 되게 못해. 네. 그래서 그 밑에 보내려고 하면 음, 이 지금 주상복합에 소문 나겠죠. 쟤 공부 되게 못한다고. 멀리 보내야지. 네. 잘하는 자, 데 또는 골라서. 주상복합에 병원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죠. 내가 사는 건물에 아픈 사람이 네.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좋겠습니까? 싫어요. 싫죠. 싫습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제한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초기에 계약할 때 문제가 또 있어요. 계약서 상에서 보여줄 때의 도면. 네. 자, 이런 도면들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각각의 호실의 도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면적이 어떻게 되고, 네. 몇 제곱미터고, 평수는 몇 평이 되고, 네. 전용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뭐 이렇게 나오죠. 네. 그리고 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네. 그게 써져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요, 그 건축물 내부의 도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가려져 있는 거죠. 그냥 완전 평면도이고 면적하고 예, 그 전체적인 평면도에 틀만 있는 나오는 부분을 거잖아요. 예, 만약에 뒤에 기둥이 있다 그러면 그 위에 글씨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기둥이 안 보여요. 아, 지금 이 말씀은 정말 네. 시청자 여러분들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이지 않거든요. 안 절대로. 보여요. 예. 예, 기둥이 박혀져 있는 것들을 가리고 보여준다는 이 얘기인데 막상 분양받고 보면 지금 기둥이 박혀 있더라. 지금 그런 경우가 말씀하시는 많습니다. 거죠. 네. 특히 흔한 건축물이 경우인가요, 크면 이게? 클수록 이런 현상 많이 나타나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긴 있나요? 예, 이 기둥은 결국은 이제 안전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간격에 따라서 기둥을 넣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네네. 당연히 그거 안 들어가면 안 안전진단 되죠. 받아야지 통과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가려져 있거나 또는 네. 설계 도면상에서도 이렇게 보여요.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잘 모른다고요. 저게 뭔가 뭐 예. 문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둥이 있는 것 같은데 조그만하게 나와 점으로 있거든요. 찍어놓고 점으로 나와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의 크기가 되는지 실제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몰라요. 네. 그런데 착각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기둥이 요만한 면적으로 되어 있으면 요만한 면적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기둥이 플러스해서 약 30에서 40%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기둥이 만약에 가게 한가운데 기둥이 박혔다라고 하면 그 면적은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럼- 만든 놈도 이상한 거고. 아니, 실제로 죄송합니다. 봐서 그래요. 네, 네. 아니 정말 분양하고 끝나는 상가들 중에 막상 준공 나고 가서 입주시키려고 보니까 기둥이 떡하니 가운데 박혀 있는 것들을 그렇죠. 비일비재하게 봤기 비일비재하게 때문에 보는 거죠. 이게 흔하지 않지 않아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 흔합니다. 네, 흔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기둥의 면적이 분양 도면에서는 점 하나였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엄청나게 큰 거를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주변에 테이블을 못 놓을 수 있고 그 공간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1층에 7, 8평 정도가 이제 전용 면적으로 쓰는데 네. 한 가운데 기둥이 있으면요. 이 기둥 옆을 못 써요. 네. 그러면은 이 공간에 테이블이라든가 의자를 못 놔요. 아예. 아예 그러면 못 놓죠. 아예 통로로밖에 못 쓰게 되죠. 네. 그러면 그 공간의 면적이 훨씬 더 죽어버리게 돼요. 매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직결되죠. 테이블이 매출인데. 임차인을 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어느 임차인이 기둥 박혀 있는 곳에 와서 임대차를 하겠어요? 한 개만 있으면 또 괜찮아. 월세 깎아줘야지. 두 개씩 돼 있어요. 월세 깎아줘 갖고 할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근데 거죠. 그러면 선호하지를 않기 때문에 월세 깎아줘도 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도면을 정확하게 보라는 거네요. 그렇죠. 도면을 네. 봐도요. 사실 이런 상태는요.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네.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러 번의 그래 판례가 있었거든요. 아, 대법원 그러면 판례에서도 해제도 가능합니까? 예. 대법원 판례에서도 2019년도에 판례가 있고 2021년도에도 판례가 있었는데 무슨 네. 판례냐면요. 네.
일반인들은 그 속에 기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네. 기둥이 얼마만큼의 크기가 될지는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된다. 따라서 이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판례에서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행을 이거 뭐 분양하는 분양회사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이 상태로 팔지만 시행할 때 설계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부 도면을 좀 바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시는 곳들도 있거든요. 시행사들이라고 해서 다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예. 본인들이 설계를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사가 해주는 그대로 받아서 준공허가가 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시행사에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못 본 시행사들 같은 경우는 도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도면 중간에 변경 신청할 수 있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안 하고 그냥 분양을 그러니까 하는 초보자인 거죠?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거고 네.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다 고지를 해가지고 도면이 바뀌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일이 다시 시작되니까 아예 그냥 팔고 끝나겠다 뭐 네, 이런 거예요. 팔고 그렇지만 끝나겠다는 지금 거죠. 판례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지도 이런 판례를 가능하게. 이용을 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죠. 처음부터 상가 안에 기둥이 저렇게 크게 박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네요. 그런데 나중에 뭐 소송에서 해지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해지도 잘 안 해주려고 할 거니까. 카탈로그 처음부터, 도면이 네. 실제 건축물하고 다른 경우가 많아요. 네. 자, 그런 거 가지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제상이 돼요. 계약 네. 해제. 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거를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둥이 있으면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가들 굉장히 많고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기둥이 네. 있으면 무진장 싫어해요. 네. 꼭 기억하셔서 그런 거 상가들을 좀 피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피해 당하시지 않도록 유의를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가 네. 판례가 네. 수분양자들한테 유리한 판례들이 나왔네요. 많이 도면하고 나왔었죠. 달랐을 경우에는 해제도 그렇죠. 가능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도면하고 같다고 하더라도 네. 그리고 그 속에 기둥의 마크가 있다 하더라도 네. 분양회사가 여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수분양자가 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에 여러 번 판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2019년, 2021년. 네.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나왔다는 것은 피해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도면 잘 가지고 계시고 특히나 분양받으실 때 서류들은 다 들고 계셔야지만 또 주의하실 점이 많은데 우리가 참 우리나라의 이 정의라는 문화가 무서운 것 같아요. 정이요. 저 믿는 거에 대한 거. 아, 이게 뭐냐면 단점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네. 있죠. 그런데 사실 이 계약서를 쓸 때 네. 이런 그 건축 분양 사무실에서 계약서 쓰실 때 보시면 글씨를 정말 깨알같이 돼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건 더 작아지죠. 바닥에 그렇죠. 어딘가에는 박아놨어요. 네. 그거를 자세히 봐야 되거든요, 사실. 그럼 오히려 작게 써 있는 거를 더 열심히 봐야 되는 돼요. 거고요. 우리 보험 약관들 보면 네, 글씨가 말 깨알같잖아요. 굉장히 빠르고. 네네. 그런데 이 분양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시면 사실 우리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방송을 보시는 청취자분들이 자 이겁니다. 내가 돈을 최소한으로 몇 억 들어가요. 네. 여러분들이 그 매덕을 볼 때 얼마만큼 힘드셨습니까? 정말 피눈물 나게. 피눈물 나게 모으죠. 그 돈 모으셨던가 하겠죠. 네. 자 그러면 내가 그 매덕에서 나중에 그 비용 플러스 금융 비용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돈이 5억, 6억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상가의 가격은 거의 10억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어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겠어요? 계약서를 꼼꼼하게 봐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그 계약서 내용에서 나한테 불리한 조건과 관련된 것들이 없으면 모르면 제발 좀 가서 물어보시라고. 응? 돈이 몇 억이 들어가고 10억이 들어가는데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걸 판단하고 계약을 하냐고요. 또 간과하는 게 계약금은 적잖아요. 계약금이 그래서 계약금 적게 넣으니까 그거를 조금 딱 그 시점에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실제로 돈- 잔금 시점은 10억이에요. 계약금은 1억이지만. 자, 계약금 1억 그 돈 버릴 거면 저 주세요. 제가 제 연구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기부해줘가지고 전과 연구 잘했다고 제가 신문 광고 내드릴게요. 우리 여기 매경이잖아요. 제가 매경 신문에 광고 내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이 사실 돈이 그 몇천에서 몇 억이 이거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벌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계약서예요.
계약서를 좀 제발 좀 꼼꼼하게 보세요. 제대로 읽으세요. 아니면은 네. 복사해서 달라가서 해서 가져가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분양할 때 보면 정문화라고 하셨는데 그 분양하시는 분들이 엄청 친절하게 다가가잖아요. 어머니, 어머니, 아버님, 아버님 당연하죠. 해가면서 저 같아도 이모님, 그렇게 이모님 하죠. 해가면서 네. 같이 밥 먹고 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저 넘어가지 믿고 말라고요. 투자하세요, 그거는 이런 그거고, 것들. 예, 내가 봐야 되는 부분, 도장을 찍는 거 되돌릴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봐야 하는 부분을 꼼꼼하게 잘 보셔갖고 계약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도면과 관련된 부분도 좀 특히 꼼꼼하게 도면. 하시고, 네. 예, 그리고 모르면 제발 돈 들여서라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도면들은 건축가들한테 가서 보여주면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일반인 분들이 건축사님하고 또 친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찾아봐야죠. 네,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네요. 진짜. 대한민국은요, 일반인이 대통령까지 하고 연결시키는데 관계망 분석을 하면 8명만 넘으면 대통령도 만나요. 어우, 찾으셔야 돼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투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돈이 날아가요. 그런 분들은 돈이 놀러가도 싸요. 아까 크게 큰 숲을 봐서 상권을 분석하고 네. 네, 그다음에 유동인구를 보시고 그다음에 상가를 찍었다라고 하면 이제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그 상가 안에 건축 도면까지 봐서 기둥이 있나 없나 그리고 문구는 뭔가 다 보란 얘기죠. 그럼요. 네. 상가 안에도요, 동선이 있어요. 네, 건축물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가 안에도 동선이 있습니다. 네. 이 동선을 또 빼뜨린다고. 상가 안에서도 동선. 동선이 있다. 네. 명언이 사람이 다니는 길은 항상 동선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음. 대부분 그런 것들을 많이 놓쳐요. 네, 상가에서도 밖으로 바로 문이 나오는 상가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상가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체크를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됩니다. 그게 동선이거든요. 그게 동선이죠. 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곳과 내려가는 곳에 네. 특히 2층 상가 분양받을 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네.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부분에 있으면 괜찮은데 내려가는 부분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는 다 흘러 끝나고 내려가는 가는데 거기서 들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아,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상권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 오르막길, 네. 오르막길에는 상권이 잘 안 만들어진대요 라고 해요. 음, 그래서 그러면 왜 오르막길로 보십니까? 내리막길로 보시면 안 좋을까요? 생각해보니까 내리막길, 그렇지. 죄송하지만 내려가는 게 더 빨리 갑니다. 네. 내려가는 그 길이 그 공간에서 더 빨리 벗어나요. 그렇죠. 가는 예, 길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이 상권이 만들어지는 것은 주거용하고는 완전히 좀 반대 개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주거용은요, 자, 햇빛이 잘 들고 양지 바르고, 자,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묘자리라든가 사람들이 거주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남양. 네, 그렇죠. 남양을 따지고. 네. 그런데 상가는 아니거든요. 상가는요, 음기가 발달하는 데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갇혀 있거나 네. 공간에서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거나. 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은 잠긴다거나. 그래서 선생님, 우리 여기 보시는 분들이 뉴스에 잠겨 있는 것들 많이 나오고 이러는 것들 보는 게 대부분 상권이에요. 그래서 상권이 발달하는 것은 주거 환경하고 반대 개념이 많아요.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계속 상가 투자 중에 신도시 상가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네. 신도시 상가를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할 점이 많은데 주의할 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본인 스스로가 상권이 어떤 거고 입지가 어떤 거를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상가를 이용한다는 그런 착각,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거기다 안 5km, 들어요. 예, 네. 500m, 1km 안에 그런 고객이 다 거는 내 고객이 아니다. 상권 분석에서 그렇게 분석하는 건 없어요. 네. 그런 건 어디서 분석하냐면 백화점, 마트. 백화점, 이렇게 마트가 분석할 집중력이 있는 때는 곳들. 그렇죠. 그렇게 분석을 하지만 상권은 그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부터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의 팜플렛을 보시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또 하나는 상권이 안정화될 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여유 자금이 많이 네. 필요하겠네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즉, 한 신도시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완성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초보자는 제발 내가 내 스스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기다리세요. 그때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특히 그래서 초보자는. 그럼요.
성장기가 만들어지면 즉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된 모습들이 30-40% 정도 갖춰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서도 보여요. 기다리세요. 나중에 비용 계산을 해보면요. 자, 금융비용 들어갔고 투자비용 들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관리비, 속 터지는 비용, 병원비 들어갔겠죠. 자, 이런 비용을 다 합치면은요. 내가 돈을 프리미엄을 조금 더 주고 들어가도 이 돈보다는 덜 들어가요. 훨씬 수업료를 더. 프리미엄으로 주겠다라는 네, 그런 네. 의미이신 거죠. 그렇게 들어가셔도요. 그렇게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가격의 상가들 많아요. 아, 공급하시는 시행사와 분양 대행사들은 지금 이 말씀 뜨끔하실 것 같은데. 아, 저가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행하는 게 아니니까. 네, 저는 투자자 얘기 입장에서는 듣죠.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자,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조금 여유를 가지십시오. 예. 개발하시는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사람들, 시행사들도 있잖아요. 개발할 때는 단계를 가지고 해야 돼요. 네. 막 그냥 내가 빨리 이 사람들도 어쨌든 개발에 들어갈 때 뭐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겠지만 이 단계를 모르면은 만들어 놓고 어차피 본인 또 공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상가를 투자하시는 게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계약서 가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계약서를 찍어갖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따지러 갔다가 또 계약서 또 하나 쓰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아까 그 정문화의 전형적인 네, 케이스인가요?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항상 약하시네. 느낀 게 그거예요. 왜 저런 사람은 나한테 안 오지? 아, 참 희한하네 이래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교수님은 거의 뜯어 말리시잖아요. 말려요. 네, 10개가 좋으면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될까 말까 하나 될까 아닙니까? 말까요.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그런 것 같은데 아 리스크가 정말 많네요.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네, 전문가와 상당히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시와 뉴타운 지금 상가들 근데 공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죠. 네. 심지어 제가 어디 지역이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할까요? 하시죠 그냥. 뭐 여러분들 유튜브인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한번 해봅시다. 네. 평택시 고덕 국제도시 네. 예, 거기에 1층 상가가요. 1층만 거의 2,000개 가까이 나와요. 1층 상가만 2,000개라고요? 예. 도대체 몇 개 도시를 합쳐놓은 거예요? 상업지의 도시뿐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점포주택의 1층까지 다 포함해서 와, 근린 시설까지 포함해서 네. 계산을 다 해보면 2,000개가 넘습니다. 그 무슨 수를 채워요? 채워보세요. 한번 채워보시라고. 그리고 각각의 공간에 따라서 공간을 나눠보면은 지금 네. 현재 상가 못 짓습니다, 거기. 거기서 지을 수 있는 공간은 2군데밖에 없어요. 심각하네. 그러니까 거기 못 짓고 계속 지금 맨 땅인 상태에서 있는 거죠. 상가 지을 수 있는 두 곳은 어디예요? 그건 2부에서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 알려드리면 재미없을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때는 제가 아예 딱 그려서 와가지고 네. 해드릴게요. 네. 신도시와 뉴타운 상가 투자가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리스크도 쉽지 않죠. 크고.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밀하게 콕 집어서 알려주는 네. 강의를 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가 투자 전문가 신일진 교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